한국은 저에게 단지 하룻밤 머물고 지나가는 수많은 경유지 중 하나였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딛고 단 5초, 그 한 장면이 제 15년 승무원 인생과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수십 개국을 다녀온 베테랑이었고 유럽식 시스템과 질서를 누구보다 믿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건 기술도 질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시민의 따뜻한 인사, 그 하나로 제가 믿어온 모든 기준이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은 제 인생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마르타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항공의 수석 승무원으로 15년간 일해왔죠.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이고 냉철한 성격이었어요. 사람보다는 시스템을 더 신뢰하는 현실주의자랄까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죠.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처음 제대로 들었던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에게 아시아는 그냥 먼 대륙일 뿐이었거든요. 중국, 일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라니요. 화면에는 커다란 전차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꽤 인상적으로 보였어요. 기술력이 좋아 보이긴 했지만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죠. 그냥 아시아의 군수 강국 중 하나겠지.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폴란드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국방에는 늘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승무원이니까 그런 일들이 제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를 끄고 평소처럼 내일 비행 스케줄을 확인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새로운 배정표를 받았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방콕으로 가는 항로였는데 중간에 서울을 경유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죠. 동료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마르타, 운이 좋네요. 서울이라니. 하지만 저는 그냥 또 하나의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15년간 수많은 도시를 거쳐왔는데 서울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무덤덤하게 받아들인 서울행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그저 무기를 만드는 나라였어요. K 전차, K9 자주포.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전부였죠. 사실 폴란드 사람들에게 아시아 나라들은 비슷비슷해 보였거든요.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와는 다른 문화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처럼 실용적인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죠. 배정표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도 서울에 대해 특별히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하룻밤 머물다가 오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인터넷에서 날씨나 간단한 교통편 정도만 확인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뉴스에서 본 그 무기들을 만드는 나라가 어떤 곳일까? 폴란드가 신뢰할 만큼 기술력이 있다면 나름 발전된 곳이겠지. 그런 가벼운 호기심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저 업무의 연장선이었으니까요. 승무원으로서 안전하게 승객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서울은 그 과정에서 잠깐 거쳐가는 도시일 뿐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무기로 처음 알게 된 그 나라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를 감동시킬 거라는 거요. 시스템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거요.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따뜻함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출발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서 동료들과 브리핑을 받고 있었어요. 이번 항로는 바르샤바에서 방콕까지 가는 장거리 비행이었죠. 중간에 서울 인천공항에서 하룻밤 체류하는 일정이었어요. 동료들은 서울 이야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마르타, 서울이라니 정말 부럽다. BTS 본고장이잖아요. 한류 드라마도 엄청 유명하다던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BTS가 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한류라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에게는 그저 업무상 거쳐 가야 하는 도시일 뿐이었어요. 한국 음식도 맛있다던데요. 동료 안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폴란드 음식이 제일 입에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것이 제일 중요했어요. 서울은 그냥 잠깐 쉬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죠. 특별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비행 중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며칠 전 뉴스에서 본 K9 자주포 이야기 말이에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한다는 건 그만큼 성능이 좋다는 뜻이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어요. 무기 기술이 좋다면 다른 기술들도 발달했을 것 같았거든요.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었어요. 승객 중에 한국 사람들도 몇 명 있었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죠.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하긴 하지. 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서울까지는 몇 시간 더 남아 있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승무 업무에 집중했죠. 음료 서비스를 하면서 승객들의 요청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때도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었거든요. 동료들은 계속 서울 이야기를 했어요.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항 중 하나래요. 쇼핑하기도 좋고 음식도 다양하다던데.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사실 저는 공항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르샤바 공항, 파리 공항, 프랑크푸르트 공항, 어디든 승객들이 비행기를 갈아타는 곳이죠.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금씩 궁금증이 자라고 있었어요. K9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가 과연 어떤 곳일까? 우리 폴란드 정부가 신뢰할 만큼 기술력이 있다면 꽤 발전된 곳이겠지.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어요. 마르타, 서울에서 뭐 해볼 생각이에요? 동료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그냥 호텔에서 쉬다가 올 것 같아요. 저는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15년간 승무원을 하면서 수많은 도시를 거쳐왔어요.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어디를 가도 비슷한 일상의 연속이었죠.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자꾸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본 그 무기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폴란드가 선택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작은 호기심 말이에요. 비행기가 아시아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어떤 곳일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느꼈어요. 어라, 뭔가 다르네. 공항의 첫인상부터 남달랐거든요. 바르샤바 공항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 물론이고 곳곳에 자동화 시스템들이 눈에 띄었죠. 안내 로봇이 승객들을 도와주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기술력이 정말 좋구나.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대기줄이 정말 질서정연했거든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르샤바 공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 사람들이 모두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심사관들도 친절해 보였고요. 역시 아시아 사람들은 예의가 바르긴 하네. 제 차례가 되었어요. 여권을 내밀었는데 심사관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폴란드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폴란드어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폴란드어로 인사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폴란드어를 아세요? 손님들을 위해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러시아 공항에서도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시스템적인 친절함이 아니라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감정의 선을 그었죠. 그냥 서비스 차원의 전략이겠지. 관광객들 만족시키려는 정책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으러 갔어요. 거기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주변이 정말 깔끔했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안내 직원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어눌하지만 폴란드어로 말이에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친절하지?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유럽 공항들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무적이고 격식적인 응대에 익숙했는데 말이에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데 곳곳에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어요. 휴식 공간도 넓고 깨끗했고요.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핸드폰 충전소까지 곳곳에 있었어요. 시설이 정말 좋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진짜로 웃고 있었거든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거기서도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봤죠. 아무도 푸시하지 않고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질서 의식이 좋을 수가. 버스가 도착했을 때 더욱 놀랐어요.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오셨나요? 또 폴란드어였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승무원 유니폼을 보고 짐작했어요. 환영합니다. 기사님의 친절한 말투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단순히 업무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 정말 특별하네. 버스에 타면서 생각했어요.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폴란드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고 따뜻한 친절은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죠. 기술력이 좋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네. K9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답게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시스템이 좋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씨까지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뭔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느낌이야.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기를 만드는 아시아 나라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 와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발달한 나라 같았어요. 스마트폰으로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인천공항 정말 좋네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공항이니까 더 친절한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한 건 첫인상이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바르샤바 공항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사람적인 면에서도 말이에요. 내일 시내 구경이 기대되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요. 진짜 감동은 공항이 아니라 시내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말이에요.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동료들과 함께 공항 셔틀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공항 화장실에서 나오는 승객들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어요. 화장실 청소부에게 인사를 한다고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심지어 러시아 공항에서도 본 적이 없는 광경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청소 아주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받고 계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저게 정말일까?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승객들이 그렇게 행동했거든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청소 아주머니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청소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지나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대우받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문화의 차이구나.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급한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양보하기도 했고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또 놀랐어요. 기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어제 그 폴란드 승무원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하룻밤 사이에 저를 기억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해요. 제가 인사하자 기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정말 인상 깊어요. 버스 안에서도 예의 바른 모습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타시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고요. 아이를 동반한 승객에게는 먼저 내리라고 배려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다는 게 정말 놀라워. 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제와는 다른 시각으로 둘러봤어요.
단순히 시설이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랐거든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을 봤는데도 질서 의식이 대단했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급한 사람이 있어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국민성이구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직원이 또 폴란드어로 인사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떤 음료 드릴까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정말 손님을 위해 공부하는구나. 그때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려. 진짜로 외국인을 환대하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정책이나 매뉴얼 때문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함이었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한번 놀랐어요. 청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폴란드에서 오셨나요? 환영해요. 어제 제 유니폼을 본 기억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기억해 주시다니 고마워요. 우리나라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청소를 하시는 분이 외국인인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니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지? 공항에서 보낸 시간이 짧았지만 확실히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다는 거요. 계급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문화구나. 탑승 시간이 다가와서 게이트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정들이었거든요. 여기서 더 오래 있고 싶네.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제 마음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어떻게 가능하지? 스스로도 모르게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체계적이고 냉철한 성격의 제가 말이에요. 시스템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방콕에서의 업무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루 더 머물 수 있는 일정이었어요. 공항에서만 봤던 한국을 제대로 구경해 볼 기회였죠. 동료들이 명동 투어를 제안했을 때 저도 따라가기로 했어요. 명동 거리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놀랐어요. 거리가 정말 깨끗하고 활기차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은데도 소음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여기도 질서 의식이 정말 좋구나.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직원이 저를 보더니 폴란드어로 인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공항이 아닌 일반 매장에서도 이런 배려를 받다니요. 어떻게 폴란드어를 아세요? 외국 손님들을 위해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직원의 미소가 정말 진심으로 보였어요. 쇼핑을 하는 동안 계속 감동받았어요. 직원들이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었거든요. 제품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사이즈도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판매를 위한 친절이 아니라 진짜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네. 가장 놀라운 건 음식점에서 일어났어요.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손님은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서비스였어요. 고기를 구워주면서 직원이 말했어요. 폴란드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까 다른 직원이 알려줬어요. 환영합니다.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께는 10% 할인해드려요. 왜요? 그럴 필요 없는데요.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인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감사합니다. 대신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니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폴란드에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곳이 있을까? 솔직히 그런 곳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외국인이라고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걸어가는데 또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도와드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드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할머니도 고마워하시며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거든요. 이런 모습이 일상이구나. 폴란드에서도 친절한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놀랐어요. 직원이 제품을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거든요. 제 피부 타입을 물어보고 맞는 제품을 추천해 줬어요. 이거 바르면 피부가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 생각보다 비쌌어요.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본 직원이 말했어요. 괜찮으시면 샘플을 많이 드릴게요. 며칠 써보시고 좋으시면 다음에 오세요. 판매 압박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있었거든요. 정말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이구나. 이런 진정성 있는 서비스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서로 부딪혀도 죄송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다는 게 정말 신기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거기서도 감동받았어요. 바리스타가 라떼 아트를 정말 예쁘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서비스로 예쁘게 만들어 드렸어요. 추가 비용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여유가 있어 보였어요. 서로를 배려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시민 의식이구나.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사람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영어로 말을 걸어왔거든요. 폴란드에서 오셨나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항공사 유니폼을 보고 짐작했어요. 한국 어떠세요? 정말 놀라워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그분이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손님을 가족처럼 대우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멀리서 온 분들께는 더 정성을 다하죠. 그래서 할인도 해드리고 서비스도 더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영업 전략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손님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들이었어요. 이런 문화가 정말 아름답네. 명동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잠시 스쳐가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 남는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떨까?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감동받았어요. 임산부가 타자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절로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줬어요. 이런 배려가 몸에 밴 거구나.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도움을 받았어요. 지나가던 학생이 저를 보더니 영어로 물어봤거든요.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호텔 가는 길을 찾고 있어요. 그 학생이 정말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줬어요. 심지어 호텔 근처까지 함께 걸어가면서 말이에요. 이 정도까지 도와줄 필요는 없는데요. 괜찮아요. 외국에서 오신 분이니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그 학생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우리 문화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하루 종일 받은 친절함들이 모두 진심이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계산된 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체가 뭐야? 폴란드에서는 경험한 적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사람 중심의 공존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할 수 있지?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명동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환대해준 그 마음들이 고마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음 한편에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15년간 승무원을 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직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장 구경을 나섰어요. 동대문 시장이라는 곳이었는데 새벽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상인들이 물건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른 시간인데도 다들 활기차네. 시장 입구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팡이를 짚고 가시던 할아버지가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계셨는데 갑자기 바퀴가 빠져버렸거든요.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할아버지가 당황하고 계셨어요. 그때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드리는 모습이었어요. 젊은이들이 흩어진 물건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손수레 바퀴도 다시 끼워드리고요. 할아버지가 고마워하시며 용돈을 주려고 하셨는데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돈은 안 받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폴란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거든요. 젊은 세대가 어르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드리다니요. 세대 간의 배려가 정말 아름답네. 시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감동적인 모습들이 이어졌어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거든요. 외국에서 오셨나요? 여기 과일 맛보세요. 공짜로 사과 조각을 주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얼마예요? 외국 손님이니까 조금 깎아드릴게요. 감사해요. 하지만 정가 주고 살게요. 아니에요. 한국에 와주셔서 고마운데요. 그 마음씨가 정말 고마웠어요. 단순히 장사를 위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환대해 주시는 거였거든요. 폴란드 시장에서는 외국인이라고 더 비싸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이런 따뜻한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떡볶이 가게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담아주시면서 어묵을 더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이거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멀리서 온 손님이잖아요. 우리 음식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익을 생각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거기서도 따뜻한 모습들을 봤어요. 임산부가 타자 젊은 남성이 바로 자리를 양보했거든요.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서 있을게요. 임신하셨는데 어떻게 서 계세요? 정중하지만 따뜻한 배려였어요. 임산부도 고마워하며 자리에 앉으셨고요.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런 배려가 일상이구나.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는데 앞에서 할머니가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계셔서 걸음이 느리셨거든요. 그때 뒤에서 온 대학생이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가방 들어드릴까요? 할머니가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학생이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올라가는 길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결국 할머니가 고마워하시며 가방을 맡기셨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참 착하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배려심이 깊었어요. 이런 섬세한 배려가 정말 아름다워. 비 오는 날이었는데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던 제게 상점 주인이 우산을 건네주었거든요. 이거 쓰세요. 비 그칠 때까지요. 괜찮아요. 금방 택시 탈 거예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돌려주시면 돼요. 주인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이런 배려를 해주다니요. 우산을 빌려주신 분께 나중에 돌려드리려고 가게로 갔어요. 그런데 우산을 받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비 오는 날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그게 우산값이에요. 그 말씀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산 하나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자는 뜻이었거든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알려주신 거였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체가 뭐야?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할 수 있는지 신기했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마음들이 일상에 스며 있었어요. 폴란드에선 경험한 적 없는 따뜻함이야.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사람 중심의 공존 문화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거든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 한편에서는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15년간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이런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어요. 내가 변하고 있는 게 느껴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스템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보다는 규칙과 원칙을 중시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고마웠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제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함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뜻깊게 보내고 싶어서 다시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전 과일을 사 먹었던 그 아주머니를 우연히 다시 만났거든요. 어머, 그때 그 외국인 아가씨네.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기억해 주시다니 고마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네. 내일 폴란드로 돌아가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뭔가 아쉬워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손에 들고 계신 작은 복주머니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부적이에요. 멀리 가시는 길에 안전하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마음이니까 받으세요. 아주머니의 진심이 느껴져서 정중히 받았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위해 이런 마음을 써주시다니요. 가슴이 뭉클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 간직할게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며칠간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떡볶이 아주머니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그럼 특별히 더 많이 드려야겠네. 또 한 번 넘치도록 많이 담아주셨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뜻해요? 떡볶이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 때문이에요. 사람 사이의 정 말이에요. 정이 뭐예요? 어떻게 설명하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에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며칠간 받았던 모든 친절함의 근본이 바로 그 정이었던 거죠.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게 정말 아름다워. 공항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면세점에 들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며칠 전 시장에서 만났던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딸과 함께 공항에 나와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 이런 우연이.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네요. 딸이 러시아 유학을 가거든요. 그래서 배웅 나왔어요. 딸분이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러시아 유학이라니 대단하네요. 폴란드랑 가깝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 명함을 꺼냈어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유럽에서 일하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항공편이나 여행 관련해서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주머니와 딸분이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이렇게 도움 주시다니 고마워요. 한국에서 받은 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야말로 정말 감사했어요.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걸 느꼈어요. 공항 화장실에 마지막으로 들렀는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날 만났던 청소 아주머니가 저를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폴란드 승무원님이시죠? 네, 맞아요. 기억해 주시다니 놀라워요. 오늘 떠나시나요? 네, 정말 아쉬워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작은 포장지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게 뭐예요? 전통 기념품이에요. 제가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이에요. 포장을 열어보니 예쁜 한국 전통 매듭 장식이 들어있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청소를 하시는 분이 외국인인 저를 위해 직접 만든 선물이라니요. 며칠간 쌓였던 감동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간직할게요. 한국이 어떠셨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기뻐요. 화장실에서 나와 게이트로 향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청소부에서부터 상점 주인까지 모든 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거든요. 직업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진심으로 배려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진짜 문화구나. 탑승을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 나라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처음에는 그냥 무기 수출국 정도로 생각했던 한국이었는데 말이에요.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한국에서 받은 모든 따뜻함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시스템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냉철하고 체계적이었던 제 성격도 부드러워졌고요.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제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받은 선물들을 다시 봤어요. 복주머니, 전통 매듭 장식,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들. 이 모든 게 제게는 보물이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으로 발전한 나라였구나.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냥 경유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이 나라는 경유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이야. 기내에서 받은 작은 선물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시장 아주머니가 주신 복주머니, 청소 아주머니가 만들어주신 전통 매듭, 그리고 공항에서 구입한 작은 한국 열쇠고리까지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기 수출국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K 전차와 K구 자주포로 처음 알게 된 나라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는데 폴란드로 돌아가는 긴 비행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 안에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시스템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구나. 승무 업무를 하면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진 걸 느꼈어요. 승객들을 대할 때 더 따뜻하게 응대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그 따뜻함을 저도 전하고 싶었어요. 배려받은 만큼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지.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났어요.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이에요. 정이라는 그 특별한 마음을 폴란드에서도 실천해보고 싶었거든요.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 신기한 나라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친절해. 무기만 만드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랐어. 가족들도 제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다시 승무 업무를 시작했는데 동료들이 말했어요. 마르타, 뭔가 달라졌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 한국에서 뭔 일이 있었어?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변한 것 같아요. 동료들이 신기해하며 한국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 했어요. 승객들을 대할 때도 한국에서 배운 배려심을 실천했어요. 힘들어하는 승객이 있으면 더 세심하게 도와드렸거든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국에서 받았던 그 따뜻함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느 날 폴란드 승객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승무원님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른 항공사와는 뭔가 달라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마음가짐이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주 후에는 러시아로 가는 항로에서 한국 승객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보니 한국에서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국 분들이시네요. 저 한국 다녀왔어요. 정말요. 어떠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서 놀랐거든요. 한국 승객분들이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따뜻한 문화가 정말 특별하다는 거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 곳곳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요. 이런 문화가 더 많이 퍼졌으면 좋겠어.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또 한국 소식을 들었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군사 협력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도 확대한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무기가 아닌 사람으로 세상을 바꾸는 나라라는 거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진짜 힘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며칠 후 러시아 유학 간다던 시장 아주머니 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폴란드 승무원님이시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안부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어머니는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그리고 승무원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니요. 정말 소중한 만남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도 어머니가 정말 그리워요. 기회가 되면 또 한국에 오세요. 네. 꼭 가고 싶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도 한참 동안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받은 복주머니를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그것을 만지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이 제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정말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 동료들에게도 한국의 문화를 소개했어요.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서 말이에요.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에요.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했구나. 정말 아름다운 문화네요. 동료들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다음에 한국 가는 항로 있으면
저도 가고 싶어요. 몇 달 후 회사에서 서울 노선을 정기 운항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즉시 그 노선에 지원했어요. 한국을 다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거든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한국에 대한 제 이야기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변화가 생겼어요. 가족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마르타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궁금해. 한국 드라마나 음악도 한번 봐볼까? 친구들도 한국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친절해. 우리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 경험담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폴란드 신문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봤어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K-팝,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씨도 언급되어 있었어요. 내가 경험한 게 맞았구나.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사람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이런 나라와 친구가 된 폴란드도 자랑스러워. 침대에 누워 한국 열쇠고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받은 배려를 폴란드에서도 전하고 싶다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싶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한국 같은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그날 밤 꿈에서 한국의 모든 분들을 다시 만났어요. 시장 아주머니, 청소 아주머니, 떡볶이 가게 사장님. 모든 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다시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꿈에서 깨어나서도 한참 동안 여운이 남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준 특별한 곳이었어요. 언젠가 꼭 다시 가겠어?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그 정이라는 마음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폴란드에서도 실천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 이제 저에게 한국은 경유지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고향이자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나라였거든요. 그곳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것이 한국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